금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소화도 잘 안 되면 야단이니까. 그동안 여러분께서 이 현대조선소, 이 울산 있는 현대중공업의 그 경쟁력을 향상시키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 여러 분야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지만 지금 조선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이 불황이기 때문에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려운 중에도 더욱 개발도상 국가 중에는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자원이 있다거나 또는 기술 축적이 있다거나 그 좋은 경영자가 있어가 아니고 훌륭한 그 노동력이 있다. 이럴 때면 우수한 두뇌를 가진 노동력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다소 기술과 경영은 미천하지만은 여기 모여있는 모든 기술자들이 그 부족한 기술의 재료, 기술의 경험, 이것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 부족한 점을 메우면서 선진국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그 두어 가지 요소 때문에 한국 경제가 그리고 한국의 중공업이 세계 경쟁 속에서 아직도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의 어려움은 점점 더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 건전하던 자유세계 경제가 이 기름값이 배란간 비싸지면서 그 많은 자금이 산유국에 흘러들어가고 또 산유국에 집중된 그 자금은 세계 경제를 위해서 유효하게 씌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장돼 가지고 이 고리대금 이런 데로 이용되어 있고 또는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도 극히 비효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경제는 말할 수 없이 어려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자금 기름값이 내리기 시작하고 이것도 오펙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그 기름값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기름값은 떨어져서 이것은 2, 3년 내에 20불선 이상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기름값이 20불선 떨어짐으로써 세계 경제는 다시 균형적인 발전으로 소생해 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산유국들도 올바른 모든 산업의 정책, 올바른 노력에 의해서 그 국민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을 이끄는 행정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세계 인류는 공정하게 발전해 나갈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이 어려움이 세계 경제가 균형을 잡힐 때까지는 앞으로 2, 3년 더 계속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금년 명년이고 그 다음부터는 점진적으로 조건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 선박에 있어서 산업 프렌트에 있어서는 금년이 가장 고비고 명년부터는 다소 풀려나갈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하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경쟁 속에서 이겨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이 앞으로 바라볼 적에 일본의 조선은 여러 가지로 그 풍부한 기술과 연불 수출의 자원의 능력 또 일본 사람들 그 나름대로 끈기 있는 그 노력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하고 대등하게 10년 안팎 경쟁할 걸로 보지만은 그 이후는 모든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한국이 우위를 점유할 거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한국에 오는 것이 아니고 신생 모든 조선국가, 동구권의 유고슬로바키아, 폴란드 여러 나라 우리 자유진영에서도 이 동남아시아의 신생 조선국, 대만을 비롯한 모든 나라, 중공, 브라질 여러 나라가 있지만 한국의 그 우수한 기능 인력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한 발 더 빨리 일본의 조선은 급진적으로 쇠퇴해 나가고 한국 조선이 급진적으로 돼 나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는 앞얘기고 현실에 부딪혀 있는 것은 오늘날 일본 조선소, 한국 조선소, 기타 신생 조선국들이 누가 살아남느냐의 경쟁입니다. 과거 아주 조선의 경기가 좋을 때는 가장 많은 해가 연간 4,200만 톤까지 주문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평상시도 과거에 약 3천만 톤 전후가 주문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작금에 와가지고는 1,600만 톤, 아마 금년에 들어서는 1,400만 톤 전후가 될 거다 이거죠. 그럼 과거 호경기 때 비추어서는 3분의 1, 정상적인 선박경기 때보다도 반, 이런 때에 어느 조선소가 살아남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우리 조선소의 모든 기능공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중견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써서 아직도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시점에서 이것은 숨가쁘고 힘찬 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멀리 경쟁자, 국내 모든 경쟁자에서 계속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조선소 중에는 현대 중공업이 선발 조선소이지만은 후발 조선소가 우리만 못하라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세계의 모든 조선 발단사, 조선 이 업계 경기의 비교 상태에서 여실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계 조선의 가장 높은 기술 축적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 영국 조선업계가 소퇴하고 선진 모든 조선 공업계 독일, 미국, 기타 불란서든 여타의 모든 조선소가 쇠퇴한 것은 가장 큰 이유는 그 많은 기술 축적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급진적으로 이 봄에 이 해빈 되듯이 눈 녹듯이 휩쓸어 들어가냐 하면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사람들이 해해진 탓입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그 모든 산업이 일본 산업에 휘말리는 것은 뭐냐? 많은 기술과 많은 기술자와 많은 기술재료, 많은 자본력,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 국민보다 해이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선업계를 내려봅시다. 일본이 조선 100년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지만은 일본 조선업계가 세계 조선소에 뚜렷이 내놓을 기술이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증만 하더라도 일본 조선소가 아직도 전부 서구로파의 기술을 가지고 인증을 만들어 있습니다. 맨, 버머스타, 술사 자체가 인증을 개발한 건 사실이지만은 아직도 세계 공신력을 가지고 세계 선주들이 일본이 개발한 인증을 찾는 것은 극히 아주 드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고도 선박을 개발해서 한다. 일본이 부가가치 높은 고도 선박 개발한 게 뭐 있습니까? LNG 선 하나 개발했습니까? 역시 노르웨이나 불란서 기타 도면을 가지고 그 로얄티를 주고 그걸 사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일본